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R&D 투자 확대로 인해서 추가 상승 동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런 R&D 투자 규모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또한 어떠한 부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계속해서 이런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수치로 좀 본다고 하시면은 최근에 3년 동안 투자를 늘리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좀 수치로 보면은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0.41%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0.41%를 기록을 하면서 23년에 0.36% 대비 금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한 1년간 개발비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21년부터 22년, 23년까지 370억, 450억, 523억으로 계속해서 연구개발 비용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일단 민항기 제조 부문의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무인기 본격 양산 등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특이점이 있죠. 바로 국적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항공 관련 R&D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인, 무인 항공기 전 분야에 걸친 연구 개발도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야도 다양한데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UAM, 무인기 등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R&D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두 가지 드론과 UAM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 또 지난해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전력 제어 구성품 개발 등 계속해서 연구 과제를 설정을 하고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제 6월에서 11월에 이렇게 세계만에서 드론을 활용한 유해 조수 퇴치 실증도 좀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론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무인기 기술입니다. 이 레이드 탐지를 좀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탑재한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이렇게 22년부터 진행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무인 편대기 이런 개발 과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이런 저피탐 무인 편대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저피탐이란 레이더의 반사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좀 스텔스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레이더로 좀 탐지하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이런 소형 무인기 2종을 시작해서 납품을 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제안항공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런 UAM이라던가 이런 파이가 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잘 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대한항공과 국토부, 인천공항 공사 항우연과 UAM 관련 MOU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한 이제 세계 최초로 통합 운용성 실증을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전기 이제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던가 아니면 이 UAM 운영 시스템 간에 이 5G 항공 통신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활용을 해서 이 UAM 통합 운영 시스템을 좀 검증을 했고요. 따라서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 UAM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UAM 시장 전망을 보시면은 이렇게 2040년에 약 800조 원 규모로 엄청 큰 규모이기도 하고 이 서비스 부분에서 큰 규모 이렇게 4,552억 달러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항공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UAM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큰 규모인데 아직은 좀 시장이 작죠. 그렇다면 저희가 바로 지금 시점에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와 차세대 비행기 날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좀 여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긴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21년부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항공기 부분인데, 항공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2019년에 에어버스와 차세대 날개 구조물 플랫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혁신적인 구조의 복합재 날개를 개발을 해서 항공기 연료 효율을 좀 개선하는 연구 개발도 작업 중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날개, 몸체 등 이 항공기 구조물을 제작해서 보잉과 에어버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7천억 원대의 매출까지는 이렇게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21년에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21년에 3,667억, 그리고 이제 22년 4,910억, 23년 이렇게 5,407억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행액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객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파이를 넓힌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는 저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유가, 달러, 환율 같은 등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또한 파이가 커지는 UAM 시장에 대해서도 진출을 하면서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어떠한 부분도 또 지켜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엔진 정비 단지를 착공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설명드리기 앞서 좀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면 약 5,780억 원 정도 좀 드리면서 엔진 정비 역량을 좀 확충을 하고 항공기 이런 MRO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봤을 때 저희가 대한항공이 이렇게 미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대한항공의 미래 먹거리,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사실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실적적인 측면도 영업이익은 소폭 부진했지만 매출액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좀 몇 개 생각을 해보면 환율적인 측면은 좀 부담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합병에 대한 내용들, 이제 현재 아시아나 항공기, 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의 인수 절차를 펼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의 승인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영향은 그래도 조금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지수 전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10종목 중에 7종목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저희가 저점 부분을 봤을 때 이 라인대에서 소폭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 후에 반등하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매물대가 쌓여있는 라인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 고점 부분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를 위해 좀 앞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크로적인 변수도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변수들,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악화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한항공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